결전의 날. 아버지는 그렇게 아끼던 면도칼을 자식에게 줍니다. 아일랜드인인 이주민과 미국 토박이들과의 전쟁이 있는 날이죠. 십자가를 필두로 전쟁에 나섭니다. 삼자머리 아저씨도 같이, 코털 아저씨도 함께, 조직 죽은 토끼 단원들은 모두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친구 자니도 함께 말입니다. 조직 토박이단의 보스 빌입니다. 뉴욕의 미국계 원주민과 아일랜드계 이주민들 간의 전쟁이 오늘로서 드디어 결판이 나겠군요. 양 진영의 처절한 전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보스인 도살자 빌은 여포식으로 킬수를 올리고 있군요. 적 펜타킬. 네, 이쪽 보스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대규모 한타는 극을 향해 치달아가고 드디어 양 보스의 맞다의 일기토가 시작됩니다. 이주민 갱단 죽은 토끼파는 그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남은 아들은 소년원에서 16년간 썩어야 되죠. Give him to the law. See he gets a good education. (16년이) 금세 흘러 존잘 디카프리오로 성장했습니다. 헬게이트에서 빠져나온 그는 성경책을 갖다 버리죠.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디카프리오 형입니다. 16년 동안 많은 건 변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토박이파는 그것이 불만이었죠. 인종차별 오지게 하더니 선빵을 날립니다. 개쓰레기. 지금도 건재한 도살자 빌은 링컨 얼굴에 칼을 꽂아버리고 10년 뒤 그는 링컨역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여전히 토박이들은 이주민들을 괴롭히고 디카프리오 형은 과거 갱단의 은닉처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하고 불청객들이 찾아왔군요. 싸우기 싫다는 페이크.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가오충의 최후. Don't remember me, do you?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니는 그동안 많은 게 변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 죽은 토끼파는 완전히 와해가 됐죠. 토박이들은 승리했던 날을 해년마다 자축한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말이죠. 묘령의 여인과 부딪히고 자니는 제니 에버딘과 잘 아는 사이죠. 제니 에버딘은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치기죠. I let her take it. 한편 불이 났는데 자니와 디카프리오 형은 불난 집을 털기로 합니다. 하지만 자니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디카프리오 형이 기지를 발휘해 구해줍니다. 힘겹게 빠져나온 둘을 도살자 빌은 쳐다보고 있죠. 도살자 빌에게 상납을 한 뒤 나머지를 나눠 갖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 아저씨가 출동을 하고 부패한 뉴욕은 경찰까지 유착돼 있죠. 어라,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코털 아저씨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배드캅이 돼 있었죠. 경찰한테 상납하고 또 빌한테 상납하러 왔습니다. 개불쌍합니다. 빌은 디카프리오 형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혹여나 정체가 탄로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낯익은 얼굴이 또 보이는군요. 삼자머리 아저씨는 빌의 부하가 되어 있었죠. 세월이 흘러 지금은 다 나가 새벽 일찍 정박해 있는 배를 털라고 합니다. 디카프리오 형의 역할 이름은 암스테르담. 도살자 빌은 뉴욕 그 자체죠. I'm New York. 다음날 새벽에 배를 털다가 경찰을 죽이게 됩니다. 허탕치고 돌아갈 수 없었던 암스테르담은 웬일인지 시체를 챙깁니다. 그걸 팔게 되죠. 근데 이게 팔아지나? 삼자머리 아저씨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빌은 오히려 암스테르담을 두둔하죠. 그렇게 의견 차이로 둘은 싸움을 붙는데 아버지를 배신한 박쥐 같은 놈을 혼내주죠. 그라운드 기술로 피니쉬를 날립니다. 내심 빌은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도살한 돼지고기로 민간요법을 나름 효과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날 우연히 길에서 제니를 또 만나고 어머, 발을 헛디뎠네?
다행히 이번엔 세비지 않은 모양이군요. Seems so. 내 나이 도둑. 제니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which one's yours. 어우야, 어렵게 목걸이를 돌려봤습니다. Walk with you a little then. 신기하게도 제니는 빌에게 상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Nothing. The butcher and me have a special arrangement. 빌의 도축장에서 칼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칼을 건네주고 얘 기억과 오버랩되어 암스테르담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한편 어느 날 밤 댄스 무도회가 열리고 처녀들이 같이 춤출 상대를 고르는 시간이 왔죠.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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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ne. 역시 잘생긴 게 짱인가 봅니다. 저 죽일 듯한 눈빛 좀 보십시오. 자니는 선택이 되지 않아 심란합니다. So why didn't you dance with Johnny? 존멋이라서. 제니는 배의 흉터의 비밀에 대해서 털어놓죠. Baby, they cut it out. 그리고 빌이 준 목걸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That is a gift from Mr. Cutting. What'd you give him then? The answer to that. 암스테르담은 질투심에 분노하게 됩니다. Tell me you're angry with me. I ain't interested in the butcher's leavings. 빠른 손절각이죠. 갱단과 함께 연극을 보러 왔는데 연극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자 깽판을 부립니다. 이 혼란을 틈타 누군가 다가오고 암스테르담은 수상함을 느낍니다. 극적으로 빌을 구해내고 암살범을 신속히 제압합니다. 빌은 완전히 박쳤습니다. In confession tonight, you mother whoring Irish nigger. Whose man are you? Whose man are you?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암살범은 죽죠. 자신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빌. 암스테르담도 화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행동에 자책하며 슬퍼합니다. 그날 저녁 손절한 제니가 빌을 치료해주는 걸 목격합니다. 아 잠깐 나봐. 방으로 쳐들어와서 겁나 싸웁니다. 갑자기 싸우다 정든다고 참. 잠에서 깬 암스테르담 앞에 어느새 빌은 와있죠. You know how I stayed alive this long?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Fear. He offends me. 이 성조기를 걸치고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낼 때 영화의 모든 주제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국이 들추고 싶지 않은 폭력의 역사이죠. I killed the 그리곤 last honorable man. 암스테르담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He was the only man I ever killed worth remembering. 그게 할 말이야? 완벽히 신임을 얻은 암스테르담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만감이 교차하는 암스테르담. 제니는 부모를 잃고 고아였는데 Took care of 빌이 걷어줬다고 합니다. after they cut out the baby. He doesn't fancy girls that scarred up. 뭔가 결심이 선 듯 본격적으로 암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니의 질투심으로 암스테르담을 배신하고 암스테르담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자축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니를 의도적으로 무대 위로 부릅니다. 빌이 쇼를 펼치는데 제니가 여유있게 받아칩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제니를 활용해 분노를 표출하고 그 뒤 파티를 즐깁니다. 암스테르담도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빌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죠. 결국 암살은 실패로 끝납니다. This is fresh meat. What I mean. 그렇게 한순간 천하의 원수지간이 되고 암스테르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은 미국의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첫 21세기 영화입니다. 과거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수많은 작품을 해왔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 갱스 오브 뉴욕을 시작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연속해서 작품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디카프리오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완전히 갈아탔죠. 디카프리오도 본인의 꽃미남 이미지를 탈피시켜준 작품이 바로 갱스 오브 뉴욕인데요. 본인의 연기 인생 제2막의 시발점이 된 작품이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살자 빌 역의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3번이나 수상한 세계 유일한 배우인데요. 엄청난 메소드 연기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갱스 오브 뉴욕에서도 19세기 말투를 완벽히 구사하면서 무시무시한 악역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원주민인 인디언을 몰아내고 차지한 미국 땅인데 본인들이 토착민이라 우기며 아이러니하게 아일랜드 이주민들을 몰아내는 갱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으로 법치가 무너진 혼란의 상황과 폭력으로 찌든 미국의 흑역사를 뉴욕을 통해 조명하고 있는데요. 깡패스러운 오늘날의 미국 공권력에 대한 비판도 후반부 은근슬쩍 내비치죠. 제대로 된 중앙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공포감도 보여줍니다. 이런 미국의 어두운 면을 대규모 상업영화로 완벽히 연출해내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왜 거장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작품입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바로 미국 정부를 의미합니다. 여러 인종의 이주민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 아닐까요?